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앞에 시간까지 작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메뉴 가공 경로의 가공 관리자에 들어가서 공정이 지금 7개 공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모의 가공. 자, 첫 번째는 페이스 커트로 윗면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드밀로 외곽 테두리를 가공을 합니다. 소재 여유 2.5mm 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서 가운데 형상을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절삭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엔드밀 직경에 여기서 절삭 폭도 넓고요. 절삭 깊이도 깊으면 엔드밀 여기 홈이 있는데 이 칩 배출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엔드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절삭 조건, 회전수 특히 이송에 관련된 게 이송이 너무 빠르면 칩 배출보다 이송이 너무 빠르면 여기 부하가 걸려서 엔드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송이 빠를 경우에는 요거를 절임량을 좀 줄여서 그래서 외곽 돌렸을 때 깊이 가공처럼 얘도 나눠서 작업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 이제 부하는 절삭 폭에 에서 50%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깊이가 에서 직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칩 배출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깊이 가공해서 나눠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해서 여기서 돌면서 그래서 깊이 3mm 여기 홈을 먼저 세로 방향에 작업을 하고요. 다시 플레이를 해서 그 다음 또 3mm 내려가죠. 자, 여기 형상 가공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여기도 홈이 작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 양쪽에 단 가공까지 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떤 부분 작업을 할 거냐면요. 지금 현재 작업이 돼 있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하면 지금 1차로 요게 작업이 돼 있고요.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작업했습니다. 세 번째 작업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게랑 요걸 작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요게 사이입니다. 이쪽 사이. 이쪽에서 돌면서 나가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또 가운데 보스 형상이 있습니다. 이 보스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돌면서 나가면 되는데 요거 보스 때문에 요걸 윤곽으로 더 잡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윤곽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포켓으로 가공을 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직 포켓 가공 진도를 안 나가니까 요걸 윤곽으로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1차는 이렇게 돌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요 보스 형상의 주변에 살이 남아있는 구간을 2차로 날려보는 거로 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윤곽 가공으로 해서 요게 사이 이쪽에 안쪽에 돌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가공. 자, 앞에 있는 공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7번 공정을 윤곽을 복사를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여러분은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저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새롭게 잡아서 여기서 돌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전체 다시 체인하면 기존의 6번, 7번 체인을 없애고 새롭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돌면서 나가고요. 대신에 이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만 공구가 진행 방향의 왼쪽이 있어야지만 안쪽을 가공해요. 예를 들어서 역방향 체인으로 돼 있다. 방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의 공구의 왼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가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방향 체인에서 화살표 시작점을 잘 결정을 해주고요. 화살표 진행 방향의 공구는 항상 왼쪽. 자, 그 다음에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 깊이가 이쪽의 깊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13mm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배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자, 여기서 뒤에서 본 배면도로 보니까 깊이가 13mm네요. 자, 가공 조건에서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13으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재생성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경로 확인 글씨 또는 NCR 여기 있는 공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픽 뷰 평면에서 위에서 바라보게끔 한 상태에서 검정 표시가 Y로 해놓고요. 스텝에 S 바깥에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S 진입, 그 다음에 절삭이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스텝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돌면서 빠져나가요. 여기 안에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살이. 이거는 안쪽에서 돌면서 또 작업을 하게끔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메뉴로 나가고요. 전부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픽 뷰 입체 아이콘을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한 다음에 아이고요. 그래서 입체. 자, 앞에 공정은 좀 빠르게 이렇게 빠른 실행 아이콘 눌러서 스크롤바를 제일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 쭉 앞에까지는 쭉 넘기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일 느리게끔 클릭을 하고요. 플레이를 하면 깊이 13mm를 얘가 가공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여기서 쭉 돌면서 그 다음에 나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부하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바깥에서 진입을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자, 이쪽에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할 때는 공구 절사폭 직경에 100% 부하가 걸려요. 자, 그러면 폭이 W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폭은 공구 직경 12mm 100% 부하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깊이는 곱하기 깊이는 H로 표현할게요. 13입니다. 그러면 얘 단면적을 구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길 지나갈 겁니다. 자, 원으로 돌면서 요쯤에 지나갈 때는 자, 폭은 100% 계속 부하가 맞는데요. 근데 여기는 깊이가 여기가 앞에서 깎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깊이는 폭은 동일한데 깊이는 여기 얼마였더라? 대략 한 6mm 정도 될 겁니다. 아직 도면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을 구하면 해서 72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지나가는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갈 때는 폭은 100% 부하 동일하게 맞지만은 깊이가 여기는 한 3mm 정도 되어 보이네요. 그러면 단면적은 해서 12를 곱하면 얘는 해서 36 정도 되고요. 아니다. 잠깐만. 여기 좀 더 될 수도 있다. 여기. 마이너스 13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나갈 때. 해서, 그 다음에 요게 지나갈 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3 구간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구간이면 여기 높이는 그러면 10mm예요. 단면적은 120.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은 마이너스 6이 치니까 해서 13에서 6을 빼면 7이네요. 그러면 7을 곱하면 해서 2, 7이 14 1 올라가고 84 단면적. 요게 마이너스. 여기서는 부하가 또 많이 걸려요. 반대편은 여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돌면서 빠져나갈 때 자, 여기는 얘랑 비슷하고 여기 지나갈 때는 얘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진출은 깊이는 13인데 W가 앞에서 깎였으니까 자, 요 사이가 한 15mm였던 것 같아요. 15mm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폭 13을 빼면 3mm에다가 깊이 13점 정도 돼요. 자, 이렇게 가면 1차 앞에서 이 형상을 쭉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엔드밀에서 돌면서 들어올 때 여기는 부하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낮으면 부하가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깊이가 높아지니까 부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데는 부하가 엄청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절상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절상량이 많고요. 그리고 다음 구간이 이제 요게 절상량 많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절상량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상량이 작고 여기 지나가는 거 앞으로 깎였으니까 여기도 절상량 작고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먼저 가공을 하고 여기서 돌면서 나가면요 중간중간에 절상량이 많고 적고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해서 깊이 가공을 하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깊이 가공을 하면
여기는 중간에 얘가 1차로 먼저 가공됐으니까 에어컷도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공정은 이거는 마지막에 작업을 해서 들어왔지만은 요 순서를 마지막에 였다 보니까 앞에 작업 순서대로 보니까 여기서 부하가 중간중간 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얘를 많은 것 기준으로서 깊이 가공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에어컷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가공의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확 바꿔서 두 번째 페이스 커터 아래쪽으로 두 번째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깊이 가공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윤곽 가공은 가공 순서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페이스 커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로 외곽 도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깊이 7mm 가공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깊이 3mm 가공하는 네 번째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순서를 아예 드래그해서 표면 가공 있는 데까지 올려놓으세요. 표면 가공 있는 데 올려놓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을 깊이 가공으로 바꾸고 가공 깊이도 마이너스 13으로 수정할게요. 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성문에 얘가 13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 가공 조건에서 부하가 많아서 깊이 가공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 가공 간격, 자, 폭이 13mm입니다. 폭이 13mm요. 얘를 곱하기 단면적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4mm씩 한다. 깊이 가공을 4mm씩 내려간다. 그러면 3 곱하기 4 하면 그래서 단면적이 한 52 정도 됩니다. 52. 깊이 가공 4mm 했을 때 52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또는 더 이하로. 그래서 4mm 했을 때 그래서 3mm로 할게요. 50 이하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면적을. 그러면 3mm로 하면 그래서 12에 3을 곱하면 36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진입복귀 끝나는 위치가 짧아요. 그래서 공구 점프 안 하게끔 경로간 공구 절상 유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얘는 점프 없이 바로 가는 게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더 짧고요. 어떤 거는 점프하는 게 사이클 타임이 더 짧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언제 쓰고 언제 해제를 하냐 하면 문제는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자, 출발점 여기고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끝나는 위치랑 거리가 짧으면 G01로 가는 게 빠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땐 G01로 가는 것보다는 점프해서 G00으로 가는 게 사이클 타임이 빨라요. 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얘는 언제 쓰냐면 진입복귀 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과 끝나는 그 점의 거리가 짧으면 공구 절상 유지 해가지고 점프 안 되게끔. 근데 진입복귀 끝나는 위치가 거리가 멀다. 그러면 해제해서 G00으로 가는 게 사이클 타임이 빠릅니다. 가공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까우니까 점프 안 되게끔 체크를 하고요. OK를 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생성. 자, 그런 다음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속도는 가운데 점으로 놔두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페이스 커터로 1차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원호 형상을 돌면서 나가는 거. 돌면서 나가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깊이 13에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3mm로. 제가 OK를 안 누르고 취소가 눌러졌나 보네요. 확인하고 재생성. 전부 선택, 무의 가공, 다시 플레이.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100% 부하 걸려요. 그래서 돌면서 나가게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살이 남아 있어요. 이쪽에서도 살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공정을 깊이 13 되는 2번 공정을 복사 하시고요. 붙여넣기는 어디에다 하냐면 지금 2번 공정이 체크되어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2번 다이에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거 제일 아래쪽에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2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해보면 2번하고 3번 사이에 여기에 추가가 되고 얘가 붙여넣기는 3번, 그 다음에 얘는 순서가 자동으로 재부여가 돼요. 번호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2번 아래다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도형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을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에 원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못따기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출발점은 어디냐? 그래서 그래픽 뷰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0도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공구의 왼쪽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쪽이 깎여버려요. 그래서 역방향 체인 하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할 수 있고, 그러면 공구가 왼쪽이면 이 원의 바깥쪽을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발점은 여긴데요. 그래서 원은 시작점 0도 위치가 되고요. 끝나는 점도 0도요. 나는 12시에서 출발하고 싶은데 12시에 출발하고 싶은데 항상 3시 방향 0도 위치에서 그래서 90도에서 출발 안 하고 여기서 출발이 돼요. 근데 옵션에 닫힌 윤곽에 진입복귀를 중간점 진입복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돼버려요. 출발점 180도. 나는 여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은 0도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그리고 방향을 12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재생성만 할게요. 그리고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자, 이게 파먹어요. S 진입 직선으로 접근하고요. 0도 위치에서 그 다음에 스텝 한 바퀴 돌고요. 복귀 직선으로 나가버려요. 여기도 파먹고요. 여기도 파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위치로 가고 이렇게 형상은 도는 거는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형상을 파먹게 되네요. 쭉 돌려보면 그러면 진입복귀를 12시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진입복귀하도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떻게 진입복귀를 할 거냐 하면요. 자, 진입복귀 위치가 현재가 해서 0도 센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도 3시 방향 그래서 90도에서
12시 방향 각도로 90도 기준에서 여기서 진입복귀를 할 거고요. 공구는 어디서 접근을 할 거냐면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센터로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입복귀 시작 위치가 90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각도 기준으로 해서 90도. 그러면 0도 위치에서부터 얘가 회전되면서 이 시작점이 여기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지점을 90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로테이터 회전해서 출발점을 요를 만들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도형은 원은 0도 위치에서 끊겨져 있어요. 360도 호. 그것도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데 이를 도형을 회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할 거예요. 도형. 이때 사용하는 명령은 이동해 그래서 로테이터 회전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센터 원점 기준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출발점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 Y의 위치는 여기 있는 도형이 앞에서 얼마였더라? 80에 80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80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Y가 40입니다. 절대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Y 40입니다. 자, 여기에다 점을 하나 그릴 거예요. X는 0, Y는 얼마큼 되는 지점에다가 해야 되냐면 요게 도형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데 요게 라인을 찍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이는 얼마큼 하냐면요. 공구 직경에 나누기 2, 즉 공구 반경 더하기 여유, 클리어런스 1mm 또는 2mm 정도. 자, 공구가 12파입니다. 그러면 6mm죠. 더하기 클리어런스 2mm 하면 한 8mm 정도로 더해주면 돼요. 클리어런스 여기서 충돌 도피하기 위해서 2를 주면 참고로 요거는 2.5는 엔드밀러 외곽 가공 하는 거에서 작업을 해야 이거 지금 외곽 가공 안 했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외곽 안 돌렸네요. 이걸 먼저 돌리고 이걸 했어야 됐는데 지금 얘가 두 번째 왔으니까 이거 외곽은 안 했네요. 그러면 2.5 클리어런스를 한 4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하면 Y는 50. 그러면 0,50 되는 지점에 점도형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진입을 점도형에서 시작을 하고 요 원호까지 다이렉트로 오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진출되게끔. 그래서 출발점 정하고 그래서 진입복귀에서 출발점 정하고 그 다음에 원호를 해서 시작 위치를 돌리는 명령까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주 메뉴 가공 경로 관리자 창을 닫고 나갈게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주 메뉴 이동 명령에 회전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터의 R 단축키 누르시면 돼요. 회전 이동할 대상은 여기 있는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위치 지정을 회전시킬 중심점 위치 지정을 해야 돼요. 어디냐면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회전 이동하겠다. 중심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회전 이동을 하겠다. 복사하겠다. 같은 곳에 복사하면 나중에 체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회전 각도는 90도. 플러스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마이너스 90도 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각도 90도를 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되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원호에.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원이고 출발점만 바뀌었습니다. 그냥 완료하고요. 재생성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진입복귀가 이루어졌는, 네. 여기서부터 진입. 한 바퀴 돌고 진출되는지 볼게요. 주메뉴,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에서 3번을 재생성만 할게요. 그리고 경로 확인을 보면 스텝의 S. 이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시계 바퀴 한 바퀴 돌고 S 진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케이프 누르고 창 닫고 나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바깥에서 들어오게끔 진입점을 만들 거예요. 자, 주메뉴 그리기 명령에 점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점. 자, 점 그리기 들어가서 첫 번째 위치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좌표를 입력을 하면 돼요. 점에 생성될 위치를 절대좌표 0,50 0,50을 입력하면 돼요. 키보드에서 숫자 키가 들어가면 아래쪽에서 좌표 입력 창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고 여기서 입력이 되고요. 완료 엔터. 그러면 여기에 점 도형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주메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점을 여기서 하겠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냐면요. 진입복귀 안에 옵션에 출발점 등록하는 게 있어요. 자,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주메뉴 상태에서 단축키 Alt O 누르면 다이렉트로 가공 관리자로 들어와요. Alt O 누르면 가공 관리자로 들어오고, 자, 그런 다음에 3번 공정에 해서 가공 조건으로 갈게요. 자, 가공 조건으로 들어간 다음에 진입복귀라는 부분에 라디오 박스를 여기 있는 글씨를 체크하고요. 진입복귀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진입, 직선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0. 복귀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가운데 버튼 눌러줍니다. 자, 진입의 길이, 직선 길이 0이고요. 원호 길이도 0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진입점 사용이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앞에 조건을 그대로 복귀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서 그러면 자동으로 복귀점 사용도 돼요. 선이 없어도요. 진입점을 잡으면 진입점에서부터 출발까지 자동으로 701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선이 없어도요. 자, 그리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진입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점도형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자, 옵션에 진입점 사용만 하겠다 체크가 돼 있어요. 진입복귀에 진입점 사용하겠다, 복귀점 사용하겠다 체크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 공정에다가 진입점을 추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윤곽 공정에서 아래쪽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기존 체인에다가 여기에다가 점도형을 점 체인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전체 다시 체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체인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점에서 클릭해도 되고요. 점도형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요. 그냥 점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서 점 체인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체인이 여러 개 있을 때 작업 순서가 얘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기도 체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요 깊이에 두 개가 있었죠. 그러면 얘를 체인을 먼저 잡으면 얘가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공하는 거예요. 체인 순서를 얘를 먼저 잡으면요, 가공을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 체인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체인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체인 9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점 체인에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 9까지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긴 화살표대로 세개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복귀, 점 체인으로 빠져나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도형의 원에 보면 화살표가 큰 거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이 화살표 긴 게 가공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화살표 짧은 게 공구의 보정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OK 하고요. 자, 이제는 재성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3번 공정의 경로 확인. 스텝의 S. 자, 여기서 접근합니다. S.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서 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접근해와요. 그 다음에 S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S 진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 다음에 S 누르면 깊이 가공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나갔다가 같은 점에서 진입 복귀가 하면요, 점프 없이 다이렉트로 701로 내려가요. 스텝 S 나갔죠. 그 다음에 스텝 누르면 바로 701로 내려가요. 같은 점에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옆으로 동작 없이 바로 Z축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요게 절삭량은, 절삭폭은 어떻게 되고 절삭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살펴볼게요. 주메뉴,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 자, 1번에서부터 3번까지만 경로 확인할게요. 1번 선택을 하고요. Shift 누르고 3번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마지막 범위 선택하면 3개 공정만 모의 가공. 자, 플레이, 페이스 커팅 작업하고 플레이, 엔드밀러 바깥에서 돌면서 나간 다음에 1차 가공.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고요. 멈출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의 절삭폭은 몇 미리 안 돼 보이죠? 그러면 3mm씩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 양을 더 키워도 돼. 깊이 가공은 여러 번 동작을 합니다. 조금 폭이 작은데 그래서 3mm씩 내려가서 많이 이렇게 동작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폭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제가 치수 기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폭은 15mm네요. 15mm. 그러면 앞에서 공구 12파이가 작업하면 옆에 있는 살은 3mm 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3mm가 남아 있으니까 자, 요게를 안쪽에 원으로 돌면서 갈 때는 자, 절삭폭 3mm에다가 곱하기 해서 깊이 3으로 했어요. 그러면 단면적이 9밖에 안 됩니다. 단위는 미리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깊이 가공을 안 하면 3 곱하기 13을 하면 3, 3은 9, 3, 1은 3 해서 앞에서 여기 폭 넓게 가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래서 절삭 살이 많이 옆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3mm씩 깊이 가공해서 해서 여러 번 동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삭량이 조금인데 조금씩 많이 동작하면 사이클 타임이 길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굳이 한 번만 돌려도 크게 부하가 많이 안 걸려요. 지금 1차 항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횟수를 그냥 한 번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공 조건에 뭐요? 깊이 가공을 해제를 하면 돼요. 확인하고 재생성. 전부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교환 시 정지를 멈춰놓고 연속으로 플레이. 그래서 자, 여기는 깊이 3mm씩 가도 엔드밀리 폭이 넓어요. 12mm 100% 돌면서 나가니까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남게 됐네요. 자, 미절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게. 자, 이렇게 돌면서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남게 됐습니다. 남게 됐어요. 자, 요게 깊이가 요게 깊이는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깊이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고 참고로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게 요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 깊이를 더 확장을 여기를 더 확장한더라도 여기 1mm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절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곽 돌고 요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절삭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요거 날려주는 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7mm 되는 깊이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자, 요 구간이 7mm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 상태 화면을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요. 요거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이게 미절삭이 안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7mm 가공할 때 경로가 도형이 자,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라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요게 라인, 그리고 여기를 더 확장을 해서 바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돌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빠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미절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짝 경로를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살짝 조금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그려버리면 이렇게 돌면서 나가게끔 해버리면 이게 미절삭. 참고로 이 범위는 굳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안으로.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중간에 여기에 돌면서 나가고 할 때 여기 또 미절삭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 폭이 넓으니까 가운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돌면서 나가게끔 여기에서 완만한 원호를 이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해결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이스케이프 누르고 가공 관리자 창 닫겠습니다.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뷰 평면.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57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